시대가 바뀌면 필요한 소통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짧고 명확한 말이 중요해진 이유, 영상 시대에 전달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 이렇게 현재의 콘텐츠를 연결하면 콘텐츠의 현실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말할 게 없어요. 콘텐츠가 안 떠올라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말할 게 없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할 거리로 바꾸는 기준이 없는 것이다 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콘텐츠가 계속 나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늘 할 말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콘텐츠 말할 거리 생성기입니다. 말하기, 강의, 유튜브, 발표, 상담, 어디서든 계속 콘텐츠가 나오게 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구조를 4단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1단계, 어떤 유형의 말 콘텐츠인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경험 스토리입니다. 나의 경험은 가장 설득력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사람들은 정보보다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왜냐? 이야기에는 상황과 감정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발표에서 목소리가 떨렸던 경험, 발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머리가 하얘졌던 순간, 말을 잘하고 싶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게 된 계기,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경험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경험은 공감을 만듭니다. 경험은 이미 가지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정리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관점 인사이트입니다. 나만의 해석이 생기면 그 순간 콘텐츠가 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로 나의 관점을 보여주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 긴장하지 않을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전달력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까? 이렇게 경험에서 느낀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정리하면 하나의 인사이트가 됩니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서 나만이 느낀 나만의 생각, 관점, 인사이트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말이 되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유형 세 번째, 실행 가이드입니다.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 방법, 발표 전에 긴장을 줄이는 방법,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하는 구조 만들기, 이렇게 방법이 제시되면 듣는 사람은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해보게 만듭니다. 유형 네 번째, 신뢰 근거입니다. 근거가 더해지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분명한 말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주제들입니다. 외워서 발표를 하면 왜 긴장이 높아지는가? 사람들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 천천히 말할수록 전달력이 좋아지는 이유, 이런 주제를 통해 경험과 근거가 함께 제시되면 메시지는 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신뢰가 생기면 말의 영향력도 더 커집니다. 2단계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전달하는가 입니다. 말의 깊이는 정보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의 선명도에서 나옵니다. 즉 같은 주제라도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콘텐츠의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인트 1, 원리 이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주는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이유를 알 때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육하 원칙으로 생각을 연결하시면 이 포인트는 명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왜입니다. 예를 들어 왜 대본을 외워서 발표하면 더 긴장할까? 왜 천천히 말할수록 전달력이 좋아질까? 왜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면 자연스러울까? 원리를 설명하면 듣는 사람은 스스로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 반복 습관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행동 패턴을 알려주는 포인트입니다. 좋은 결과는 한 번의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발표 전 항상 키워드를 정리하는 습관, 말하기 전에 호흡을 정리하는 습관, 하루 5분 또박또박 읽는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습관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습관을 포인트로 잡아서 제시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포인트 세 번째, 흔한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알려주는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방법보다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더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시 전부 외우려고 하는 실수, 빨리 말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오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문제를 먼저 알면 방향을 더 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전달하는 것 또한 훌륭한 콘텐츠가 됩니다. 포인트 네 번째, 깨달음 메시지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의미를 전달하는 포인트입니다.
잘 말하는 것보다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 완벽한 준비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경험. 긴장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이해. 이런 것들입니다. 깨달음이 담긴 말은 오래갑니다. 포인트 5번째. 환경과 관계입니다. 함께할 때 더 좋아지는 요소를 알려주는 포인트입니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연결해 보는 겁니다. 실력은 혼자 만들 수 있지만 성장은 함께할 때 더 빨라지는 메시지로 확장하는 시기죠. 포인트 6번째는 변화 과정입니다. 시작부터 변화까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던 사람이 연습을 통해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된 과정, 발표가 두려웠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 변화, 이렇게 과정이 보이면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 포인트를 두고 콘텐츠를 만들어 보십시오. 포인트 7번째, 트렌드 읽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를 연결하는 포인트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필요한 소통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짧고 명확한 말이 중요해진 이유, 영상 시대의 전달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 이렇게 현재의 콘텐츠를 연결하면 콘텐츠의 현실감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포인트에만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지만 원리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믹스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신뢰가 생기면 콘텐츠와 말은 더 멀리 갑니다. 같은 말이라도 신뢰가 없으면 흘러가고 신뢰가 있으면 오래 남습니다. 신뢰 첫 번째입니다. 경험 기반 확신입니다. 다 기본적인 건 비슷하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나의 말할 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에 더 집중합니다. 수많은 발표 코칭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점, 실제 회원들의 변화 사례를 통해 느낀 기준, 현장에서 계속 검증된 방법, 이렇게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메시지는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경험이 담긴 말은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전문성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에서 나옵니다. 신뢰 두 번째, 객관적 근거 연결입니다. 검증된 정보가 더해지면 신뢰는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개인 의견보다 확인 가능한 기준이 함께 제시될 때 더 믿습니다. 사람의 기억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인지 연구, 천천히 말할수록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키워드 중심 말하기가 효과적인 이유, 경험과 근거가 함께 있을 때 콘텐츠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신뢰 세 번째, 명확한 관점 제시. 명확한 기준이 있는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신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외우는 발표보다 이해하는 발표가 더 자연스럽다. 전달력은 화려함보다 명확함에서 나온다. 좋은 스피치는 잘 말하는 것 이전에 잘 들리게 말하는 것이다. 명확한 관점이 있으면 듣는 사람은 기준을 잡기 쉬워집니다. 신뢰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제시했을 때 높아집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유형, 포인트, 신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세 단계를 결합하면 콘텐츠는 무한으로 확장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유형 선택입니다. 어떤 방식의 콘텐츠인가? 두 번째 단계 포인트 선택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신뢰 방식 선택입니다. 왜 믿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하나의 경험에서도 여러 개의 컨텐츠가 나옵니다. 다음은 실제 적용 예시입니다. 예시 첫 번째, 유형은 경험 스토리 플러스 포인트는 흔한 오류 플러스 신뢰는 경험 기반 확신입니다. 발표가 어려운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실전에서 막힙니다.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전부 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발표 코칭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외우려고 하면 순서를 놓치는 순간 전체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발표는 문장을 외우기보다 키워드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시 두 번째입니다. 유형, 실행 가이드 플러스 포인트, 반복 습관 플러스 신뢰, 객관적 근거 연결입니다. 발표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발표 전에 전체 문장을 외우지 않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정리합니다.
인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한 번에 많은 문장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 주제, 핵심 포인트, 결론 이 세 가지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말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시 세 번째입니다. 유형, 관점, 인사이트 플러스 포인트, 깨달음, 메시지 플러스 신뢰, 명확한 관점 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잘 말하는 발표보다 잘 이해되는 발표가 더 좋은 발표입니다. 전달력은 화려한 표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옵니다. 좋은 발표는 말하는 사람이 편한 발표 이전에 듣는 사람이 편한 발표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4단계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콘텐츠와 에피소드는 끝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세상은 더 확장되고 시대를 초월한 나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된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반복은 약점이 아니라 증폭 장치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멋진 분들이라면 핵심 주제를 계속 변주하며 새로운 관점과 깊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도 눈으로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컴퓨터를 들고 또는 펜을 들고 나의 이야기를 꺼내보고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어느 순간 내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 성장은 함께할 때 더 빨라지는 메시지로 확장하는 시기죠.